보소. 오늘 좀 긴급 상황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5시 반에 깼거든요. 그래서 3시간 반 정도를 잤어요. 제가 뭔가 생각이 있으면은 잠을 잘 들지도 못하는 데다가 잠이 들어도 되게 금방 깨요. 잠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딱히 불안한 건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잠이 깼습니다. 깨가지고 또 이제 휴대폰을 잠깐 봤는데 어제부터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이제 사건 만화까지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본인들이 직접 만든 그런 것들을 보다가 제가 스레드를 하진 않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홀린 듯이 스레드에 들어갔어. 스레드에서도 이제 야 혼나 뭐 왜 안돼 데려왔습니다. 너무 짖죠? 귀여우니까 봐주도록 합시다. 홀린 듯이 스레드에 들어갔는데 스레드에서도 역시나 난리가 난 거예요. 스레드는 또 특히나 뭐 스하리천? 뭐 도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째 막 그런 걸 하면서 서로가 정보 공유라든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스레드에도 이미 그 AI 사건 만화에 대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건 만화를 그리잖아요. 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처음에 되게 좀 암울해지는 건 아닌데 이 그림들이 이제 AI들이 그림도 그려주고 함으로써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려나? 그러니까 작가들이나 그림들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또 꼬리를 무는 거죠. 계속 막 찾다가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좀 길로 저도 제 주관을 가지고 이 작품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사람들 반응이 막 그랬어요. 이제 그림쟁이들 다 죽었다. 대딸깍의 시대가 왔다. 되게 여러 의견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 막 AI가 그림 그려주고 했을 때 와 이거 진짜 이 정도 퀄리티로 그림이 나오는 거 자체가 미친 것 같다. 그것도 시간도 안 걸리고 생각했는데 현재도 지금 이제 AI로 만드는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AI로 영상도 만들지 그림도 그리지 그 다음에 막 스토리 같은 것도 AI로 다 짤 수가 있잖아요. 쇼츠들도 AI가 이제 만든다면서요. 블로그 포스팅 내용 같은 것들도 물론 시장에 있어서 영향은 끼치겠죠. 그 뭐 가격 측정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일이 들어올 게 10개 들어올 게 한 절반으로 줄거나 아니면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게 작가라는 거는 결국 만화를 그리는데 AI 그림들이 나와서 그림쟁이들이 다 죽는 게 아니고 그림쟁이들이 진짜 죽는 거는 그 그림쟁이들조차 그림쟁이라고 하니까 말이 되게 좀 비하 발언 같네요. 이제 작가분들이 AI의 그림 때문에 죽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조금 반대로 말하면은 작가분들조차 AI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작가는 AI 때문에 죽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그 스레드에서 봤을 때 AI가 대세잖아요. 벌써부터 이제 막 AI 인스타툰으로 돈 버는 법 강의니 뭐니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근데 솔직히 이게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내가 작가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AI로 딸깍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랑은 그 소통 자체가 장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작가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존재가 아니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존재잖아요. 그림 못 그리시는 분들이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좋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트렌드를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아싸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가는 것 자체가 아 이거는 이거 가지고 작가들의 그 시장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주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은 유튜브 쇼츠 같은 데도 AI가 만드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막 몇십만에 나오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냥 그것만 계속 쇼츠들을 업로드를 하는데도 막 구독자가 막 몇만 명씩 있고 하는데도 되게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계정이 부럽진 않거든요. 개인적인 그 크리에이터로서의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막 구독자와 명성을 쌓았다 이런 거는 진짜 정말 부러운데 그냥 AI한테 맡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저한테는 그게 크게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 AI로 귀결이 돼서 그런지 AI의 컨텐츠지 이게 휴먼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릴스가 외국에서 찍은 릴스가 하나 딱 뜨면은 오리지널 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그 릴스를 패러디한 거 한 3, 4개 나오고 그리고 그 릴스를 번역한 거를 한국인이 또 보는 리액션 영상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리액션 하는 거를 뭐 스트리머나 유튜버가 보고 리액션 하는 걸 또 릴스를 만드는 오리지널 컨텐츠는 결국 그 맨 처음에 나온 릴스 하나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쭈쭈쭈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릴스가 이제 7번 정도가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릴스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그거를 보고 또 만들고 그걸 보고 리액션하고 이런 창작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물론 패러디를 하긴 하는데 니도 패러디하면서 뭐 할 말 있냐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AI로 뭔가 만든다는 게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100% 간의 수공업이냐 그리고 이게 뭔가를 거치느냐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도 AI를 한번 써봤었거든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AI에 대해 크게 반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과 문물이 나오면은 사용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사용을 하지 않고 고집을, 그러니까 적당한 고집은 괜찮겠죠. 근데 아예 완전 AI라는 걸 배척하고 AI를 믿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도태돼 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뭐 창작하시는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굳이 AI를 그렇게까지 사용을 할 생각은, 뭐 창작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저도 AI 플러그인을 통해서 컷 편집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얼마든지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AI를 그렇게 크게 안 좋게 보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창작에 있어서는 AI를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 나만의 약간 고집이다, 이런 느낌이죠. 이게 결국에는 작가로서 뭔가 커지고 싶다 하면은 본인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전에 인스타에 릴스도 올리고 이랬던 게 좀 더 이제 그림을 넘어가지고 저라는 사람으로서 지금 만화는 이런 만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제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높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중에 돼서 그 오버워치 아시죠? 오버워치에서 보면은 젠야타나 바스티온 이런 애들이 옴닉이잖아요. 옴닉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미래를 그게 배경으로 한 거긴 한데, 걔들은 이제 각자의 인격체로서 활동을 해요. 젠야타도 이제 옴닉과 인간의 그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AI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AI라는 그 주체는 뚜렷하게 있지가 않잖아요. 사건 만화 그려주는 GPT-4 걔도 GPT-4를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만화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작가가 뜨기보다는 정말 나중에 옴닉처럼 AI가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단독 개체가 돼서 독립적인 그 인격이라 하는 게 맞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AI 출신 작가, AI를 활용한 작가가 아닌 정말 AI 작가가 나온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경쟁력이 되게 좋고 확실한 브랜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막 AI를 활용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를 해서 상상도 못한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그거는 정말 너무나도 멋진 이제 프롬프트를 쓰는 거고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창작을 하는 건데, 보통 같은 경우는 스레드 같은 건 봐도 AI를 통해서 인스타툰 수익화하는 법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브랜드의 가치, 나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이게 딸깍 한 번으로 돈을 벌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크게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쇼츠 들고 와서 양산형으로 쇼츠 찍어내는 그런 채널이 구독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자신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물론 그 사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겠죠. 그냥 뭐 구독자를 늘리고 그 숏폼을 가지고 오는 걸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목적이 이제 아예 다르다 보니까 AI 사건 만화에 대해서 크게 막 경쟁이라든지 작가들 다 죽었네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 자부심, 자존감, 그 두 개가 굉장히 높은 거겠죠?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거만하고 교만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사람으로서 노력을 해보고 싶은, 사장으로서 활동하는 저로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열은 받겠죠. 뭐 AI 창작물로 이제 내 컷만을 그려가지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하는 걸 보면 당연히 열이 받죠. 그 열이 어떻게 안 받아요. 나는 이거 하루 왼종일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쇠 빠지게 손목 아프고 허리 디스크 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열은 받죠. 그 열 받는다고 거기다 대고 막 AI로 그린 그림은 그림도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AI의 그림들이 성행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국 또 저는 저만의 독자들이 있고 팔로워들이 또 있잖아요. 그 팔로워분들은 굳이 제 그림만을 좋아해서, 왜냐면 제가 솔직히 초등학생이 왼손으로 그린 그림 같이 그리는데 제 그림만을 보고 좋아서 팔로우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게 복합적인 게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창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작가의 생각도 중요하고 이 주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솔직히 그 노력 같은 것도 상당히 그 본인이 이 작가는 이렇게 열심히 그리는구나 분명히 평가에 들어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거를 의식하고 작가를 평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작가는 정말 작가로서 창작 요기에 뛰어나구나 하는 거에 은연중에 드러남으로써 이게 진심이 결국 전달된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데 있어서 결국 휴먼 오리지널 컨텐츠는 AI가 넘을 수 없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했듯이 그림 그리는 데 즐거움이 있잖아요. 제작의 즐거움.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 스토리를 짜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고 한다는 거 있어서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이게 좀 뭐 우로보로스 같은 거긴 한데, 우로보로스 좀 덕후 같은 건가? 우로보로스 같은 거긴 한데 그냥 꼬리가 꼬리를 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주면 물론 그 제작의 즐거움도 없긴 하겠죠. 제작이 즐거워서 팔로워가 많아지는 건지 팔로워가 많아져서 제작이 즐거워지는 건지 영원한 순환인데, 어쨌든 제가 즐거움을 느끼고 제 만화를 봐주시는 분들이 이 작가는 자기가 그리면서 행복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이 더 전해져서 인간적으로 서로가 소통하는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느낌이 확실히 오기 때문에 더 플러스 점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릴라만 봐도 인간보다 근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고릴라가 근력이 뛰어나다고 고릴라랑 막 그 파워리프팅 대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사람들끼리 올림픽을 열어가지고 다 같이 대회를 하고 하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손흥민, 박지성, 장미란 선수분들 같은 그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신 분들한테 더 큰 응원과 격려와 존경심을 표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 기계가 마라톤 풀코스를 1시간에 컷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솔직히 재미가 없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내가고 창작하는 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를 통해서 빠르게, 지금 유튜브 쇼츠들처럼 빠르게 뭔가 그냥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던지. 그리고 이게 양극화가 분명히 될 거예요. 이게 AI랑 이럴수록 간극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 양극화가 벌어짐으로써 결국 사람이 직접 하는 컨텐츠는 적어질 거고, 그럼으로써 더 사람이 직접 하는 컨텐츠들이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에도 말했듯이 요즘은 대도파민의 시대, 고자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AI들이 펑펑펑 찍어내는 컨텐츠 수 자체가 워낙에 밀릴 수밖에 없지만, 뭐 어때요? 그 컨텐츠는 솔직히 말해서 경쟁자가 아닙니다. AI 컨텐츠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 경쟁자는 AI 컨텐츠를 뽑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 보고 망연자실함이나 자괴감을 얻지 않아야 하는 자신이 경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 AI 컨텐츠를 이제 보고 내가 이거 시장이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얼마든지 AI 시장을 또 도전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면 또 가면 되는 거고, 뭐든지 간에 어쨌든 프롬프트는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AI든 자기가 직접 하는 거든 목적에 맞게, 단 AI에 대해서, 그 AI를 통해 만든 사람에 대해서도 크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AI의 그 창작물을 또 헐뜯을 생각도 하지 않고, AI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한번 또 보기도 하고, 뭐 가끔씩 가다 접목시켜 볼 수도 있겠죠. 창작이 있어서 절대란 건 없으니까. 뭐 협업을 할 수도 있겠고 AI랑.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새벽에 봤을 때는 진짜 조금 약간의 자괴감이 빠졌었습니다. 왜냐면은 안 그래도 제가 사건 만화를 그리는데 얘들도 똑같이 이제 사건 만화를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안 거예요. 사건 만화 그리는 방법을.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사건 만화라는 게 보통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표현 방법도 좋더라고요, AI가. 그런 걸 보고 이제 이게 내가 AI를 제쳐가지고 경쟁력이 있나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AI랑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경쟁할 거는 그냥 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건강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일 수도 있는데, 자기 위안까지 안 하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AI 왔으니까 망했네, 이제 그림 안 그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솔직히 자기 손해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한 거 보니까 저도 참 AI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나 보긴 하네요. 확실히 그 예전에 막 사건 만화가 아니고 그 AI가 그림을 뽑아주는 것 때는 솔직히 별 생각 안 들었거든요. 그림이 진짜 빠르게 뭐 좀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진짜 고퀄리티 그림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구나, 신기하다 정도였는데, 확실히 이게 이 사건 만화 시장에 AI가 이게 도입이 되니까 확실히 이게 와닿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결국 직접 제가 그 입장이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걸 또 한번 배우네요.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왔어요, 오늘. 역시나 한 20분 정도 기다렸고, 전에 이게 머리가 엄청 길면은 제가 그 약간 양스럽게 이렇게 머리가 스타일링이 되는데, 이게 한번 펌을 한번 하고 나면은 되게 그 메이플 스토리 토벤 머리처럼 그 모범생처럼 돼요. 이거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게 산불. 요즘 산불이 저는 좀 진화가 빠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피해자도 너무 많이 생기고 재산 피해도 너무 많이 생기고 범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게 심각해지는 걸 보면 뭔가 좀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이 빠르게 진화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 인스타 계정에 이제 산불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스토리에 올렸는데,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스토리를 올리자마자 어제 이제 밖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구나, 잘 됐다 했는데, 이 비도 최소 50mm 정도는 와야 이제 산불에 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5mm 정도밖에, 진짜 가랑비 수준으로밖에 안 왔다나 봐요. 그래도 그 5mm도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긴 한데, 저도 원래 비 오는 날씨를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지금만큼 비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제발 비가 와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또 제가 이거 유튜브 한번 올리면 저 혼자서 한 5번 정도 보거든요. 그 모니터링은 아니죠. 왜냐면 편집하면서도 계속 보는데 모니터링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냥 저 혼자서 재밌어서 제가 저 모습을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진짜 미친 놈이죠. 자기애가 엄청난 미친 놈이죠. 제가 제 영상을 5개씩 본다니, 배경음악 하나 안 깔고 혼자 떠드는 영상을. 어쨌든 그렇게 좀 한 5번씩 보는데, 어제 얘기하면서도 좀 약간 좀 아리까리했던 부분인데, 어제 되게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물론 저는 유튜브로서의 프로는 아니지만
제가 항상 그 자영업 할 때 그 가게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손님이 뭔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님은 지금 사장 안 그래도 바쁜데 나 얘 더 골탕 먹여야지 뭐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바쁘든 피곤하든 그건 알 바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그 손님들은 돈을 내고 먹으러 왔는데 그 제 기분을 알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굳이. 그 다음에 저도 그걸 티를 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서비스를 이렇게 쭉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텐션을 최소한의 텐션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가끔씩 저도 이제 너무 바쁘다 보면은 손님들이 계속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내가 바쁜 게 안 보이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인 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 최대한 어쨌든 안 하려고는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이 내가 바쁘다고 저 사람들한테 징징댈 권리는 없다. 물론 당연히 잠시만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저 사람 내가 바쁜 게 안 보이나? 일부러 저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마음이 진상을 만든다고, 진상이 아닌데 그냥 제가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손님은 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제가 봤는데 막 피곤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그 롱폼에 대한 시간은 제가 알아서 물론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결국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근데 이거 좀 더 짧으면 재밌겠어요, 좀 더 길면 더 보는데 편할 것 같아요 라고 의견 주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먼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음식점으로 치면은 음식 내주면서 근데 이거 음식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이거 잘 팔릴까요? 이런 거를 손님한테 불편하게 얘기한다는 걸로 이제 제가 판단이 돼가지고,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그건 얼마든지 수용하고 듣고 또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는데, 굳이 제가 먼저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이건 어떨까요? 저쩔까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제가 혼자서 헤쳐나가야 할 길이고, 물론 다 같이 헤쳐나가면 구독자와 채널 주인장인 저와의 유대감을 더 쌓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거를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이게 유튜버 주인장인 제가 징징댄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거는 자중하도록 할게요. 정말 뭔가 고민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한번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그 기능을 통해서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영상에 제가 이것저것 썰푸는데 거기 있어서 제 고민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야 되는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는, 그 생각할 거리가 뭐 인류학적인 거나 인간적인 성장을 위한 고민?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고민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그런 거 자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새벽에 시간이 남았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주제를, AI라는 주제가 너무 파급력이 저한테 있어서 크기도 했고, 어쨌든 주제를 한번 적어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이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 메모장에. 이게 제 대본이에요. 제일 위에 거는 썸네일 했을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요거 두 번째 라인 이제 유튜브 영상 제목용, 오늘 얘기할 것들 이렇게 해서 33분째 찍었는데 채색은 진짜 거의 안 하고, 지금 진짜 이번에는 좀 AI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에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채색을 신경 안 쓰고 떠들기만 해서 오늘도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지겠네요. 날이 지금 되게 흐려요. 근데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비가 진짜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씨를 기대하면서 이상 AI 때문에 마음이 잠깐 심란했던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보 쪽!